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이제 월말이 돼갑니다.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11월 월말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런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삼성이 특허권 관련해서 한 1660억 정도 배상을 해야 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 사유 또는 기술, 과정 그런 걸 제쳐두고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이 그런 소송에 관련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삼성으로서는 브랜드에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타사가 또는 경쟁사가 침해를 했다면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이번 소송권은 LG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미국에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삼성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특허 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회사도 많지만 협력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00여 개 이상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가 그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가 있고 많으면 3차 벤더까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 생태계를 삼성이 주도적으로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협력하는 회사니까 함께 가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생태계를 운영 관리하는 것도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서 삼성을 믿지 못하고 같이 갈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삼성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삼성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팹리스 이런 부분들을 분사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까지 같이 하는 회사에 어떤 기업이 OEM을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설계가 기술이 노출될 우려도 있는데 아무리 우리는 설계 도면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분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건을 의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퀄컴이나 애플 같은 경우 다 TSMC로 갔지 않습니까? 삼성은 전체적인 그 기업 관리 면에서 돌이켜볼 부분이 있다.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함께 가는 그런 생태계,
그런 쪽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약간 변형된 형태로 특허를 또 내고, 대기업이 그러면서 관계를 이어왔던 중소기업은 배제되는, 글쎄요, 그런 것이 생태계나 어떠한 산업의 생태계에서 건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내적으로 삼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허권 관련돼서 소송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판결은 또 다른 삼성의 한 면이다. 과정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뭐 엔비디아가 삼성이 HBM을 빨리 납품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시장은 냉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삼성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하고 같이 왔던 협력업체, 또 같이 성장한 협력업체 보호해주고 같이 발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가를 줄이려고 그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협력하고 상생하는 마인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경원, 한국경제협회죠, 한경협 전경련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한경협을 중심으로 16개 대기업이 기자회견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부 담았다고는 보지만 주된 내용은 상법 개정 관련된 거로 보아집니다. 결국은 이사회에 대해서 소액주주가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모든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사회는 소액주주한테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법으로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하면서 이사회도 소액주주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조항을 넣자라는 건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죠, 지금. 기업 측 입장에서는. 이 주주의 권리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그 한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 하나를 행사하는 유한 책임을 갖는데요. 책임을 갖는 반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한 표만큼. 그 한 표가 갖는 의미는 포괄적이라는 거죠. 회사 전반에 대한 본인의 권리인 겁니다.
단 한 표지만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가 어떤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 주주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경영이 될 수 없죠. 이사회 장악을 누가 해요? 대표이사가 대부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다 재벌, 총수 일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사진이 총수, 회장의 하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례적인 하나의 그냥 과정에 있는 그런 기관이지 제대로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사사건건 소액주주들이 어떠한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로 견제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실 수도 있고요. 회사에 큰 손실이 났을 때 이사회 결정으로 그 책임은 형사적인 체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16개 대기업이 공동 성명문 형태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개방이 되는 상황에서 이사회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 기관이 아무런 주주한테 어떤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경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사회는 소액주주들한테 견제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구 자체를 이사회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넣는 형태도 반대를 하시면 그거는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납득할 소액주주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오픈된 세상이잖아요. 옛날처럼 국가가 어려웠을 때 도와줘가며 기업을 키우고 수출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때하고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투명하게 하시는 게 맞고 그게 오히려 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됐을 때 LG화학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장기 투자하셨던 소액 투자자분들이 보유하면서 LG화학을 그렇게 키워온 거 아니에요. 소액주주분들 같이. 근데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닥, 코스피 지분으로 따지면 3위예요. 3위. 시가총액 3위. 그런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하면서 기존 소액주주를 보호하지 않은 채 그냥 물적 분할을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그 물적 분할할 때 이사회 통과했기 때문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막자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쿠팡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으로 알고 계신데 미국에 지금 상장돼 있잖아. 일본 자금이고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플랫폼에 이커머스 1위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플랫폼 시장이 식민지화 돼가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노동자의 권리나 이익이 사각지대가 좀 있잖아요. 그러려면 소액주주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회사한테만 또는 대표이사한테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한테도 당연히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소액주주한테. 산업재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과로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을 보호하려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갖자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반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투명하게 하시면 오히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의 이번 특허권 소송을 보면서 삼성은 권위주의적 그런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서 협력하는 그런 관리형 삼성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상법 개정 관련돼서 소액주주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받지 않게 그분들의 권리와 이익을 법상으로 문구를 넣는 것은 회사의 내재 가치와 브랜드를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독일 회사 쪽으로 매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에 1위 업체도 나스닥에 가 있고, 투자는 일본 쪽에서 했고, 배달업 1위인 배달의 민족도 시장 점유율 한 60% 되죠. 또 매매가 돼서 독일 회사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커머스나 배달의 시장이 그렇게 잠식이 되는 것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 그리고 배달앱, 우리나라 배달앱, 이런 회사들이 경쟁력 있게 상생하면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외국의 자본에 우리 시장이 잠식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기업과 가게, 국민, 정부는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또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